애초부터 민주노총이 집회에 모인 명분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점과 매우 다르다는 점이에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책을 비방하는 세력이 2013년부터 아주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은 바로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신분인 이석기의 구속이에요. 이제는 뭐 국가보안법 빨갱이죠. 이석기가 통진당 경기도당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기관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이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이석기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013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했고, 수원지방법원은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013년 9월 5일이죠. 이석기에게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나왔죠, 이놈이. 나와서 헛소리 또 나불나불 대고 자빠졌는데, 원래 빨갱이들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고용노동부가 정교조에 대해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하고, 조합원 중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원, 그러니까 불법인 거야.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같은 해 11월 5일 정부는, 박근혜 정부죠,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1년 후에 이 통진당을 정당 해산을 인용 결정을 해버리죠. 이뿐만이 아니고 교육부는 2015년 10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 방침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가 교학사에서 출간한 한국사 역사 교과서 있죠. 역사 교과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념 편향 논란이 일으킨 것은 물론, 지금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김일성 찬양이잖아. 문재인 찬양이고. 그런 내용들 자체에도 오류가 많아서 이거는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곡된 우리 역사 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 교과서에 한해 국정화 방침을 정한 거고, 이에 문화예술계 이 좌파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갖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촛불 난동 세력의 시발점이 됐던 것도 이 종북 세력들과 민주노총 세력들이거든요. 지들 밥그릇 뺏기기 싫으니까. 그게 바로 예전에 연금을 손보려고 했던, 누구도 민주노총이나 이런 기득권 세력에 욕먹기 싫어서 겁이 나갖고 아예 못했던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종북 좌파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죠.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이 각종 개혁 정책을 저 좌파 종북 세력들이나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이런 정책들을 반대하고 그랬는데, 박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이 대북 정책은 이 북한을 추종하는,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됐던 핵심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개성공단 폐쇄예요. 자, 물론 이거 갖다가 이제 뭐 알고하죠. 거기 손해본 사람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할 것이고. 근데 들어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갖고 총 6,160억 원의 현금을 확보를 하고,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겠습니까? 그게 인민들이나 좋은 데 쓰여지면 말을 안 해요.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팩트인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개성공단 폐쇄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고요. 한겨레 이 좌파 신문은 당시에 개성공단 폐쇄가 최소원의 작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또 날조 보도를 했다가, 최소원과 무관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저것들은 질러놓고 나중에 죄송해요, 이게 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 온갖 조작 날조로 탄핵시켜놓고 5년 동안 법원의 판결이 다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의 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뉘우치기는커녕 윤석열은 본인이 조작 날조해놓고 지가 되려 지금 국민들을 바퀴벌레 그냥 발바닥으로 보고 앉아있고 대충 막 거짓말을 쳐도 그냥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열도 안 받습니까? 이 윤석열 하는 짓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는데, 북한 인권법은 2005년에 처음 발의가 됐었고 11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치를 했던 거예요. 국정 운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북한 인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북한 인권 기록센터와 북한 인권 재단을 설치 운영해갖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핵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정작 본인이 죄도 없이 감옥에 끌려가고 탄핵돼갖고 인권유린, 불법 감금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문재인이 또 어떤 대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 복권을 시켜줬다라고 특별 사면 복권이라고 이렇게 떠들어 제끼면서 지금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도 사면 복권이면 전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영아라는 놈이 혼자 코로나를 핑계대고 독단적으로 지가 식구야? 법률 대리인은 진작에 탄핵되기 전에 했었어야지. 지금 와갖고 개뿔이 뭔데 지가 거기 앉아갖고 대변인 노릇이라도 똑바로 하던가 나팔수 노릇이라도 하던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 봐 이것들이. 북한 인권법 시행이 이제 북한 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동요를 하게 만들었고 또 언제든지 오라고 북한 정권의 붕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진짜 실제로 그때 그랬어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대비해서 플랜을 다 적용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강도 높게 높였는데 그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뼈를 때린 거지. 종북 주사파들의 기념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북한 주민 모두가 인권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 라고 주사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기념사를 강도 높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북 주사파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 주사파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잖아요. 조선시대의 뇌가 멈춰 있으니까. 북한 추종 세력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동경했던 이 마음의 고향을 잃게 되는 거고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사파 놈들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에 운명을 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수 진영의 변절 세력이라고 말하기도 아까워요. 뭐 원래부터 보수가 아닌데 뭘 변절을 하고 뭘 배신을 해. 아무튼 역적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나라의 역적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뭐 정확히 말하자면 보수가 아니고 김영삼계 위장 보수들이 30년 전에 다 기어들어와갖고 지금 보수를 이렇게 좌편향적으로 만들어놓고 완전히 괴멸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성향의 학자들을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을 하고 막 호남 출신의 검찰총장 그러니까 김수남을 기용한 데 이어서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댔던 것이 또 이제 핵심이었던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탄핵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모든 게 무죄가 났잖아요. 법원의 판결이. 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하고 개정된 법은 2016년 1월 1일로 시행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이 공적 연금은 뭐가 있어요? 국민연금 있고 공무원연금 있고 사학연금 있고 군인연금 등 4개인데 이 중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공평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논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요거 역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좌파들 잘 들어. 이 좌파들은 정상적으로 사는 좌파들은 이 말을 이해가 되겠지만 빌붙어서 사는 아무 생각 없는 이 좌익들은요 이런 게 필요 없죠. 문재인이 돈 준 거 받아먹고 사니까. 자, 연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하고 연금 지원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림을 잘하신 거죠. 이 공무원연금을 개정을 하고 계속해서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금을 손보려고 했는데 워낙 이 좌익들의 저항이 세가지고 공무원연금까지만 개정하는 선에서 끝나고 만 거예요. 한마디로 2013년부터 통진당 세력과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것들이 시작한 반정부 투쟁에 저들이 만든 프레임, 그러니까 원샷법이라고 만들어갖고 원샷법 반대를 외치는 민주노총의 힘을 보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고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전농까지 가세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 세력 확정이 됐던 거예요. 확장이.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박근혜 뺏기기 싫으니까 이들 세력과 연대를 하고 대진년들을 비롯해서 종북 추종 세력들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법적으로도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이나 뇌물을 받아먹어서 탄핵 구속된 것이 아니다. 다 나왔잖아요.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 592억 원 조작 날조로 윤석열을 왜 지지하냐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집어넣은 사람을. 민주노총과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무지한 국민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하면서 헌법 제84조까지 무너뜨리면서 현직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선동을 해서 탄핵을 시켰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촛불 혁명이라고 뼈다귀 울겨먹듯이 울겨먹은 게 문재인 아닙니까? 거기에 정치권의 일부 세력이 이 언론사까지 끼어들어갖고 허위 기사를 막 빌미로 조작 날조 기사들, 언론사의 방송을 그냥 JTBC 이런 기사들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맞이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밤마다 기어 나와가지고 이른바 촛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갖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갖고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효수하는 이 탄핵 세력이 돼버린 거야. 난동 세력인 거야 니들은. 지금 와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예전에 이런 거 갖다 막 고소고발도 당했었는데 지금은 팩트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니들이 난동 세력이라는 게 분명히 다 알파벳 맞추듯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다 조작 날조로 민주노총에서 선동이 돼갖고 가수들 김재동부터 기어나갖고 지가 뭐 헌법 재판관 마냥 헌법 제1조 1항 뭐 이런 걸 외치고 자빠졌고 나보다도 모르는 놈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광화문에 기어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것 마냥 촛불 들고 그냥 그렇게 선동을 했던 촛불 난동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외친 구호가 바로 세월호 7시간. 그것도 프레임이죠. 사회자가 세월호 그러면 내가 세월호한테도 옛날에 한번 고소당했었죠. 너네들도 이제 막 고소 들어갈 거야. 이제는 한번 고소해봐. 선창하면 군중들은 7시간이라고 나라가 좌익들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는 지금 이렇게 해롱해롱되고 살고 있는 지금 좌파들도 문재인 쌍욕을 하고 자빠져 있는 그때 당시에는 열렬히 이런 거를 호응했던 거예요. 이 김재동 같은 인간들. 그럼 김재동 숨어서 뭐해? 지금 그 어떤 판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라든지 국정농단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것이 없고요. 모조리 무죄가 나온 상태. 또한 사면 복권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탄핵의 주범이었던 전 언론사들이 국민들을 지금까지도 속이고 앉아있고 주진우 같은 깜도 안 되는 시대 사기꾼과 기회주의적인 이 조연배우 김희성이라는 작자들이 또 한 번 국민들을 악의적으로 선동하기 위해서 문재인의 지령을 받았는지 문재인에게 납작격 고양이 배때기 내밀고 먹이달라고 하는 것처럼 뭘 하나 발에서 마지막으로 저지르라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다큐 영화를 제작해갖고 돈을 벌어먹으면서 정치적인 도구로 그것도 선거 한 달 남겨놓고 저딴 악의적인 또 선동질하고 자빠진 겁니다. 2022년 대한민국은요 과거보다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머리가 썩어 문드러져갖고 판단력이 없던가. 이건 뭐 판단력이라기보다는요 상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전부 좌경화가 돼갖고 빨갱이가 된 건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거야.